네, 그러면은 이제 수행 3번부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수행 2번까지 앞 시간에 했으니까요. 수행 3번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메뉴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수행하시오. 아까 우리가 앞 시간에서 책을 읽을 필요 없습니다 하고 지나왔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우리가 이제 국세청 전송할 때 전송일자는 오늘 날짜로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7월 26일이 오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날짜는 관계없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된 메뉴가 여기 두 군데 있어요. 거기에 부가가치세 2번이라는 박스에 보시면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고 여기 있습니다. 네,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이제 관리할 기간을 입력하는데 우리가 7월 10일 것 하나 그리고 7월 15일 것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간을 7월 10일부터 7월 15일로 한번 입력해 볼까요? 기간을. 그리고 거래처는 그냥 전부 처음부터 끝 엔터로 지나가세요. 네, 상태도 그냥 전체 해보시면은 네, 두 개의 거래가 보입니다. 1000만원에 100만원짜리, 5천에 500만원짜리. 그래서 여기 먼저 1000만원에 100만원짜리는 이제 우리가 외상으로 판매한 거죠. 네, 시험에서는 밑에 이거 이제 결제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결제란인데 세금계산서의 그 결제란에 이게 이제 인쇄가 되는 부분인데 시험에서는 이건 채점을 안 해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다 한번 입력해 줄까요? 첫 번째 이거 외상 판매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외상에다가 1100만 원을 입력을 해 줄까요? 시험 볼 때는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걸 보시면은 이거는 현금 거래였죠. 그래서 현금 거래는 여기 현금란에 자동으로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제 관계 밑에서 정리한 다음에 여기 체크박스를 체크를 해줘 보세요. 이 두 개를 체크해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이제 발행, 이거는 이제 거래처에 발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요거는 국세청에 전송하는 거고. 실제 실무용 프로그램에서는 거래처에 발행만 하면은 국세청 전송은 프로그램이 모았다가 다음 날 24시까지 이걸 전송을 해줘요. 자동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전송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날 당일날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용 또 교육용에서만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라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발행을 먼저 하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국세청 전송은 두 번째 합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여기 체크 두 개 하셨으면은 전자발행이라는 단추를 눌러요. 그러면 이제 원래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그 아까 빌 36524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빌 36524라는 솔루션 홈페이지 이름이기도 하고 더 좋으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미리 가입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자, 우리는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이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2건을 발행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코디나라 거, 외상 판매한 거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재사항이 제대로 다 기재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지고 이상 없다 그러면 여기 발행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총 2건 중 2건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라고 안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2건이 발행이 안 되고 쟤는 하나만 됐네요. 네. 그러면 발행 안 된 거 또 한번 체크하십시오. 만약에 저처럼 하나만 됐으면 하나 안 됐죠? 네. 안 된 거 다시 체크하고 전자발행 해서 또 한번 발행해 주시면 돼요. 자, 발행이 됐다면 여기에 처리 상태 여기에 확인 요청이라고 떠야 돼요. 이 메일 주소가 거래처 메일 주소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처의 요 메일 주소로 발송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태가 되어야 발행이 된 겁니다. 전자발행이. 그 다음에 국세청 전송은 아직 안 되었다. 이거는 국세청에 보내야 될 대상이 2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세청 전송하러 갈까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는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빌 36524 홈페이지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로그인 눌러주세요. 로그인 누르면은 이런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작성일자는 그대로 두시고 그 밑에 국세청 신고 대상에서 미전송이라는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나서 그 바로 밑에 있는 매출 조회를 클릭해줘요. 그러면 미전송된 2개가 나타납니다. 목록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그 발행이라는 단추 있어요. 이거 눌러서 발행 완료 확인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발행 날짜는 개의치 않는다라고 그랬죠. 발행 날짜는 자동으로 전송 날짜 오늘 날짜로 되는 거니까 그건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자, 또 한번 발행 그리고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확인 2개 다 발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국세청 전송 결과라는 요 단추를 수업용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네요. 옛날엔 이게 눌러줬었는데 안 봐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창을 닫습니다. 닫은 다음에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가 여기 국세청이 지금 발행 대상이라고 현재 되어 있지만 저 상단에 있는 이 아이콘 조회라는 아이콘을 눌러보면 이 화면이 한번 바뀌어요. 이렇게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시면 국세청의 전송이 성공했다. 전송 성공으로 바뀌죠. 요거 닫아주시면 돼요. 이 탭을 닫아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에 돌아왔잖아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도 조회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그냥 비워두었던 전자세금란이 어떻게 바뀌어 있느냐? 전자 발행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전자 발행으로 된 것은 이 더존 프로그램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수행과제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뒤에서도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전송하는 거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해볼 겁니다. 그 풀이 쭉 보시면 우리가 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202페이지까지가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내용은 뭐냐면은 전송된 세금계산서를 다시 취소시키는 방법이에요. 역순으로 하시면 되는데 시험에서 취소해라 하는 것은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발급 전송을 취소하는 거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하는 방법은 여기 이대로 하면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를 가가지고 먼저 국세청에 전송한 거를 먼저 취소합니다. 그리고 발행을 취소 한번 하고 그러면 취소가 돼요. 취소하는 순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204페이지로 가서 수행과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매출전표 입력해라. 메인 매출전표를 말하는 건데
다음 자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에다가 1번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자, 앞에서 두 건은 우리가 비워두었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 전송을 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는 그냥 1번 전자입력으로 입력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시험 볼 때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그냥 1번 전자입력으로 해야 돼요. 전자입력을 하는 이유는 전자세금계산서냐 종이세금계산서냐 하는 것을 부가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잘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수행 1번 해보겠습니다. 남성 정장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밑에 우리가 앞에 거래는 거래명세서라는 걸 주면서 전표를 입력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했다고 가정하고 세금계산서를 주면서 입력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회사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회계 프로그램은 가령 더존 스마트A를 사용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은 홈택스에서 발급을 하고 그랬을 때 홈택스에서 발급 전송한 매출 자료를 더존에 입력할 때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전자세금란에다가 1번 전자입력 해주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에서 발행했죠. 그것이 전자입력입니다. 아까 우리가 8월 10일과 8월이 아니라 7월 거였나요? 예. 아까 앞에서 거래명세서 두 건 입력한 것은 이제 7월 10일과 15일 건데 이거는 전자 발행이었죠. 전자 발행은 이 시스템에서 발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 자, 상품을 매출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습니다. 같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8월 10일이에요. 자, 메인 매출 전표에다 입력해야 됩니다.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8월 10일로 고치고요. 유형은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은 11번. 품명에다가 남성 정장. 수량은 100개. 단가는 30만원. 거래처는 코디나라. 거래처 코드 넣고 전자세금란에 1번 전자입력. 전자 발행하고 달라요. 1번 전자입력. 자, 분계는 보니까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1번 분계 하시면은 아까처럼 입금 전표. 차변에 3,300,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300만원, 상품 매출 3,000만원. 분계 딱 맞았죠? 그 다음에 수행 2번을 해보겠습니다. 날짜가 8월 15일이니까 15일로 고치시고 8월 15일. 자, 유형은 이것도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니까 11번이 됩니다. 11번 과세 매출. 이번에는 보니까 품명이 두 개예요. 그럴 때는요, 여기 있는 복수거래라는 요 단추를 사용합니다. 복수거래. 여기서 두 줄로 입력하지 마시고 복수거래를 이용해서 이 한 줄이 한 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복수거래로 품명을 두 줄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정장 20개 50만원 원피스 20개 20만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은요, 여기 공급가액 부가세 나오는데 세금계산서하고 한번 맞춰보시면 돼요.
맞춰졌죠. 만약에 수량이나 단가가 잘못 입력됐다면 이 공급가액과 세액이 맞지 않겠죠. 그럴 때 고치는 방법은 이 품명란을 더블 클릭하면은 됩니다. 예, 더블 클릭하게 되면 복수거래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데 복수거래 보기라는 요 단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수량과 단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면 됩니다. 예. 그리고서 다시 확인하면은 고쳐집니다. 그래서 복수거래 단추를 눌러서 입력한 것은 수정할 때는 품명란을 더블 클릭해서 복수거래 보기를 눌러서 수정하시면 된다. 자, 거래처 코드는 멋쟁입니다. 멋쟁이 입력하시고. 네? 전자세금란은 1번이고요. 전자 입력해 주시고 밑에 보니까 외상으로 되어 있죠. 네. 상품을 외상으로 파는 거니까 외상 분계하시면 됩니다. 2번이 외상입니다. 자, 그러면 외상 매출권 차변에 1540,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140, 대변에 상품 매출 1400. 네,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다음 수행 3번도 해보겠습니다. 자, 수행 3번은 블라우스를 매출하고 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거 혼합으로 분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분계는. 그래서 날짜를 8월 20일로 수정하시고 유형에서 11번 과세매출, 품명에서 블라우스 수량 100개, 단가는 6만원. 엔터 하시고 거래처는 신사숙녀, 전자세금은 1번 전자 입력으로 해야 되고요. 분계는 보니까 아까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거다. 이거 보통예금은 현금이 아니고 외상이 아니고 카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것은 3번 혼합. 자, 혼합을 선택하면은 대변만 일단 입력이 됩니다. 부가세 예수금 60만원과 상품 매출 600만원. 대변만. 그러면 이제 차변을 입력하면 되죠. 자, 세 번째 줄에 여기 구분을 클릭하시고 3번이 차변이에요. 일반 조표와 마찬가지로 3 차변. 코드는 103번. 예, 보통예금이 코드가 103번이에요. 103번. 금액은 660만원. 그런데 660을 입력하시고 엔터 치지 마시고 여기 밑에를 잘 보시면은 탭으로 이동하고 엔터를 사용한다. 뭘? 거래처 코드를 바꾸려고 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660만원 입력하시고 키보드에 탭키 아시나요? 탭키 치면은 거래처 코드로 커서가 툭 넘어갑니다. 엔터 치면은 커서가 그냥 위로 올라가 버려요. 엔터 치면. 예. 엔터 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 버리고 탭키를 치면은 커서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올라갔더라도 여기 분계 눌러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요 분계 눌러가지고 다시 여기 내려와도 돼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모르고 엔터를 쳐서 올라가 버렸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여기 분계에 있는 거 눌러서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면 왜 거래처로 여기서 내려와야 되느냐? 거래처를 바꿔줘야 돼요. 예. 보통예금의 거래처를 신사숙녀로 놔두면 이 통장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으로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거래처 원장이 제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는 신한하고 신한은행 보통 확인 이렇게 바꿔줍니다. 예, 우리가 뭘 또 알 수가 있냐면은 여기 신사숙녀는 여기 저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는 거래처하고 동일한 거래처니까 글자 색깔이 검은색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통예금 거래처는 파란색이에요. 요 위에 있는 거래처하고 다른 거래처를 입력하게 되면 저렇게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커서가 그 위에 있을 때는 흰색으로 됩니다만은 다른 쪽에 위치해 놓으면 다른 줄을 클릭하면 이게 파란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이처럼 혼합분계는 현금거래, 외상거래, 카드거래가 아니었을 때 혼합거래 해주시고 이게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완을 해주면 됩니다. 특히 보통예금 이런 거래에서 거래처는 은행으로 바꾸고 간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수행 4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행 4번은 패션 잡지를 매출하고 50%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매출했다. 본 문제에 하나여 겸용사업자라고 가정을 한다. 자, 그러니까 겸용사업자라는 말이 뭐냐면은 세금계산서도 발급하고 계산서도 발급하는 사업자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과세와 면세를 다 취급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다 취급한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3일 패션이 지금 우리 회사인데 의류 도소매 하는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종목이 의류 말고 잡지도 있다는 거예요. 잡지. 잡지. 그러면 의류는 과세 제화죠. 그런데 잡지는 이 책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면세 제화예요. 잡지가. 이 문제에 한해서 우리가 잡지도 팔 수 있는 그런 사업자라고 가정하고 이 문제를 하자. 그래서 계산서 매출이니까 유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형이 달라요. 13번이 계산서였어요. 우리 유형 앞에서 정리했었죠.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8월 25일입니다. 자, 메인 매출점표 8월 25일로 수정하시고 유형이 이제 11번이 아니라 13번입니다. 13번. 자, 품명은 패션 잡지. 수량은 20개, 단가가 2만원. 그러면 이제 부가세 없이 공급가액이 40만원. 계산서 양식을 봐도 부가세라는 난이 없습니다. 네, 거래처는 데일리로.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하고 똑같이 1번 전자입력. 자, 분계는 밑에 보니까 20만원은 현금, 20만원은 외상이에요. 그러면 혼합이 되죠. 3번 혼합. 자, 대변의 상품 매출은 그대로 두시고 두 번째 줄로 내려와서 3번 차변에다가 101번 현금 20만원. 또 엔터 쳐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8번 20만원. 이 잡지가 상품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으로 분계합니다.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데일리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밑에 혼합 분계 하실 때 여기 마지막 금액을 입력하고서는요 거래처도 보고 그래야 되니까 항상 탭으로 여기를 이동할 때 탭키, 여러분 탭키로 이동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엔터로 올라가 버리면 밑에 거래처를 바꿔야 되는, 가령 뭐 보통예금 같은 거 있으면 바꾸고 가야 되는데 눈에 안 보여가지고 안 바꾸고 그냥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여기 혼합분계 같은 거 이거 할 때 마지막에 금액을 입력하고서는 항상 탭키를 누르는 것을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시험 볼 때 대비해서.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료 수행 5번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오상식이라는 개인에게 남성 바지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점표를 발급해줬다. 그러니까 오상식 씨가 자기 신용카드로 우리 회사에서 바지를 샀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회사는 이렇게 카드 매출점표 발급해야죠. 이게 이제 17번 카드과세 매출이에요. 유형이. 자, 신용카드를 보시고 거래 날짜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8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에는 공급가액란에다가 신용카드의 합계금액을 넣는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합계금액을 넣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환경 설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시험 버전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부가세 여기 회계란에 가보시면은 환경 설정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신용카드 기본 계정 설정에 이제 그 입력 방식에 보면은 공급 대가로 입력한다. 부가세 포함으로 입력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거래는 공급 대가로 입력한다고 환경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 같이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신용카드 매출점표 거래 날짜 8월 30일이니까 날짜를 30일로 고치시고 품명 남성 바지 수량 모르고 단가 모르고 공급가액에다가 16만 5천 원 입력하세요. 16만 5천 원. 네, 그러면 아유 틀렸구나. 예, 유형 틀렸어요. 17번이죠. 네, 미안합니다. 지금 고칩시다. 유형을 17번으로 바꿔주세요. 네, 17번 제가 뭐 깜빡했어요. 자, 유형을 17번으로 바꿔주시고 카드사 여기 선택해주세요. 카드사 국민카드입니다. 국민카드 확인. 그리고 확인 누른 다음에 공급가액을 이걸 다시 16만 5천 원으로 다시 입력해 볼까요? 16만 5천 원. 안 바뀌네요. 자, 부가세를 스페이스바로 지우고 부가세를 스페이스바 치고 엔터 친 다음에 다시 공급가액에다가 16만 5천 원을 다시 입력해 보겠습니다. 안 되네. 저는 변경됐는데 15만 원 나왔어요. 안 지워져 이게. 그래서 합계가 그냥 16만 5천 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 저처럼 안 되는 경우는 이거 줄 체크해 가지고 앞에 체크박스 체크한 다음에 삭제 누르고 다시 한번 입력하겠습니다. 삭제 누르고 다시 17번 카드과세 국민카드사 확인 이렇게 해주시고 남성 바지 공급가액에다가 16만 5천 원. 예,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공급가액이 15만 원, 부가세 15,000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거래처에다는 오상식을 코드로 입력해요. 오상식에게 팔았으니까. 전자세금계산서는 관계없어요. 신용카드는. 그래서 방향키로 지나가고 분계는 카드 판매니까 여기 메시지에 있는 4번 4번 해주시고 네, 그러면 외상매출금 16만 5천 원. 그런데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저기 위에 있는 오상식이 아니라 국민카드사에 외상매출한 거예요. 우리는 16만 5천 원을 카드사로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처는 국민카드사가 맞고요. 네,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네,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 이렇게 분계되는 게 맞습니다. 자, 유형을 11, 13, 17 세 개 다 해봤어요. 매출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출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여기 부가가치세 1번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라고 있어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7월, 8월 거래를 입력했으니까 과세기간이 2기 애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과세기간을
7월부터 9월로 입력하세요. 작성을 하세요. 7 엔터 엔터 뒤에다가 9 엔터 엔터 정기신고에서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잠시 기다리면 작성이 됐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매출 자료를 입력했잖아요. 매출 자료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세 표준과 매출세액.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여기에 공급가액과 세액, 금액이 공급가액 그 옆에 세액. 그 다음에 신용카드 판매가 여기 3번에 15만원에 15,000원. 부가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자, 부가세 신고서를 저장을 해둘 수도 있고 그냥 저장 안 하고 닫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저장 단추가 있을 수도 있고 저장을 해놔도 되고 저장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시험에서는 작성해라 그러면 저장 단추 눌러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서류가 만들어졌느냐? 세금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이게 부속 서류들이에요. 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가서 보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클릭하셔가지고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조회해 보세요.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면은 네, 이렇게 매출 세금 계산서에 전자로 거래처는 4군데, 매수로는 5매, 코디나라는 2매를 우리가 발행했기 때문에 거래처는 4군데인데 매수는 5매, 공급가액의 합계와 세액, 거래처별로 여기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거래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예요. 나중에 신고할 때는 마감을 하고 저장을 해두죠. 지금은 우리가 아직 끝나는 게 아니니까 마감이나 저장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네, 그 밑에 계산서 합계표도 작성되어 있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열어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방법, 그 중에서 매출 입력을 주로 연습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